언젠가부터 거울 보는 것을 피하게 된 미선 씨. 부석하고 칙칙한 얼굴을 보면 우울해진다. 또래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 슬프다. 기석 씨는 50대에 들어서며 체력이 금방 소진된다. 등산에서 매번 혼자 뒤처지는 바람에 좋아하던 산악회도 나가지 않게 됐다. 활성산소를 없애준다는 영양제도 먹어보고 안티에이징 제품도 챙겨 바르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왜 나만 빨리 늙는 것 같지? 독일의 국민의사이자 건강방송 진행자인 92세 마리안의 코우 박사는 건강보조제나 시술로는 절대 노화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망하긴 이르다.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0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벨 코프먼이 한 말입니다. 너무 바빠서 늙을 틈이 없어요. 언젠가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만히 앉아서 늙어보겠지만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가 없네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이 들어도 늙지 않기를 권하다입니다. 인생 후반부에 들어선 사람들의 바람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장수는 이미 도래한 현실입니다. 수명이 길어진다는 건 우리가 대처해야 할 노년 역시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과학적 발견들이 무색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노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노화의 시작을 최대한 늦추는 것뿐입니다. 깜빡하는 뇌와 약해진 다리, 무기력한 마음으로 수십 년을 버틸 것인지, 아니면 노화의 기간을 단축해 노년을 진정한 자유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달라진 외모와 친해지기. 당신은 더 이상 매력을 한창 발산하던 35살 때와 같은 모습이 아니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무척 초췌해 보인다. 눈도 작아진 듯하고 여기저기 깊게 자리 잡은 주름도 눈에 띄고 생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아무튼 완곡하게 달라 보인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은 실제로 그동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기쁜 경험과 슬픈 경험을 통해서 더 지혜롭고 현명해졌으며 깊이 있는 존재로 거듭났다. 물론 당신은 예전만큼 100m 달리기를 잘할 수는 없다. 계단으로 3층까지 오르는 것도 상당히 힘에 부칠 것이다. 대신 당신의 의식은 놀라울 만큼 확장되었다. 당신이 지난 세월 동안 읽은 그 수많은 책들을 떠올려 보라. 당신이 그동안 들었던 음악들, 여행에서의 아름다운 기억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했던 재미난 시간들, 친구들과 나눴던 즐거운 대화들, 사랑했던 경험들도 빼놓지 말자.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성형외과 의사가 정성껏 수술해준다고 해도 말이다. 우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겉모습과 친숙해져야 하고 거울 속에 보이지 않는 나, 즉 내면과도 친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15년, 20년 또는 30년 후에 나와도 친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나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한탄하지 말고 현재를 당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로 바라보길 바란다. 지난 추억들만 곱씹는 인생의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 있는 능력들을 습득하고 흥미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아주 소중한 인생의 단계임을 명심하자. 선물과도 같은 이 시기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나이 든 사람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나이 든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역시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노화 연구에서 검증된 6가지 사실.
우리의 기대 수명은 대체로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자에 달려 있다. 장수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인간의 몸에는 선충과는 달리 수명을 규정하는 단 하나의 유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래된 세포의 경우 세포 분열 후에 결함이 있는 부분들을 수리하는 유전자의 복구 기능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 몸은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잘 작동할수록 결함이 있는 세포들을 더 수월하게 스스로 골라낸다. 몸에 있는 노화된 세포, 즉 더 이상 재생이 불가능한 세포의 양은 동맥 경화와 같은 노화 질환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다만 질환과 직결되는 세포의 정확한 양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노년의 과식과 고칼로리 음식 섭취를 자제하는 편이 우리의 기대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몸을 노화로부터 지키는 최선은 바로 신체 활동이다.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의학적 해법이 없는 이상 신체 활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회 경제적인 환경도 사람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친다. 알다시피 가난은 몸을 병들게 만든다. 그리고 수명을 단축시킨다.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조건, 높은 자존감. 사람의 의식, 다시 말해 자기 삶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실제로 건강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관점이 우리가 삶에 대해 느끼는 흥미와 권태를 조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즉 심장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혈액순환이나 면역체계의 원활한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신신체의학은 우리에게 정신과 신체는 하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가르쳐 준다. 어떤 사람의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여부와 삶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대개 유년기에 결정된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부모 교사를 포함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행운이다. 특히 이들이 의심과 회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사로잡혀 있을 시기에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주는 확신과 지지가 필요하다. 어렸을 때 수많은 의문과 불안감에 맞서 싸웠을지라도 나중에 자신이 좋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내면의 안정을 찾고 소속감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자존감, 즉 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나와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은 나이가 들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삶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변하고 다른 불안 요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존감은 힘의 원천이 된다. 노년의 향방을 가르는 용기.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기는 참 쉽다는 걸 나도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한 존재다. 특히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고 우리가 더 이상 젊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엄습하는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용기를 낼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예전만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열쇠나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찾아 헤매는가?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알츠하이머병의 첫 신호가 아니라 노화의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 이미 우리가 20, 30대였을 때부터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회색 뇌세포 수는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탁월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
종합적인 판단 능력 그리고 상상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기억할 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야 한다.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변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예전의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은퇴자 중에는 젊은이들보다 생각이 더 기발하고 행동이 더 과감한 사람들도 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며 이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가 많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 앞에는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놓여 있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와 생각, 감정,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감각과 이 세상에 동참해서 살아간다는 깨달음을 통해 변한다.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며 당신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노화를 늦추는 두 번째 조건. 건강한 식생활. 늦어도 30살쯤에는 누구나 자기 몸을 잘 살피고 건강하게 돌봐야 한다. 그래야 노년을 별 문제 없이 맞이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럴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가? 절대 늦지 않았다. 당신이 70세가 다 되어서야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겠다고 결심한다면, 예를 들어 마침내 담배를 끊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고 당장 매일 30분씩 운동을 하거나 적어도 산책이라도 한다면 당신의 몸은 정말 기뻐할 것이다. 특히 뇌와 같은 기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근육이 다시 생기고 면역 체계가 자신이 맡은 중요한 임무에 집중하게 된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노년을 보내려면 우선 젊음을 유지하는 5개의 기둥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기둥은 튼튼한 뼈, 유연한 관절, 강한 근육, 탄력 있는 혈관, 그리고 깨어있는 뇌세포다. 연구진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노년의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발견했다. 우선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낙상과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조심해야 한다. 독감이나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암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면역 체계의 약화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연구진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현상을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기대 수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바로 과체중이다.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세포를 젊게 만드는 식사법.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노화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비타민이 풍부한 샐러드와 건강한 자연식품 대신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해치는 방부제, 인공감미료, 그리고 인공향신료 등등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간 식품들을 고른다고 말한다. 질이 낮은 원재료와 과도한 지방, 설탕, 그리고 소금 함량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는 대사 과정이 일어난다. 세포는 자신의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받은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꾼다. 이때 소위 활성산소라고 하는 부산물이 만들어진다. 활성산소는 상당히 공격적인 쓰레기로 세포를 손상시키고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조기에 세포가 죽게 만든다. 어떤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에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그의 몸은 환경 독소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만큼 활성산소의 양은 더 많아지며 세포들은 활성산소로부터 벗어나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포가 이런 활성산소를 떨치도록 도울 수 있다. 올바른 영양 섭취를 통해서다.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그리고 좋은 품질의 식물성 기름에는 활성산소를 막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 비타민과 소위
2차 대사산물이라고 하는 플라보노이드,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페놀산 등이 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든 세포에 해당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독감, 암, 대상포진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면역세포에 도움이 된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도 튼튼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 뼈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재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치즈, 브로콜리 같은 특정한 채소 또는 칼슘 함량이 높은 생수 등을 마심으로써 일일 권장량을 쉽게 채울 수 있다. 한편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근손실이 나타나는 이유가 신체 활동뿐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밝혀냈다. 꾸준한 운동은 물론 지방이 적은 육류나 생선 또는 계란에 들어있는 질 좋은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노화를 늦추는 세 번째 조건, 규칙적인 운동. 운동을 하고 난 후 혹은 1시간 정도 산책만 해도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더 단단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며 기분이 좋아진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는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았고 폐는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셔 혈액에 전달했다. 심장 근육은 혈액을 모든 기관에 공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움직여야 했지만 운동하는 것을 즐겼다. 내 세포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더 많이 분비했다. 다만 근육들은 너무 많이 일해야 했기 때문에 살짝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런 운동을 거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움직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했다. 면역 체계를 위해서도 신체 활동은 꼭 필요하며 체중 부하가 실리는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뼈가 약해진다. 최근에 의사들은 암 환자들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추가로 처방하기도 한다. 때로는 화학 치료를 더 받는 것보다 운동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운동을 통해서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몸을 신뢰하게 된다. 조깅을 하는 대신에 노르딕 워킹을 하거나 그냥 가볍게 산책을 해도 된다. 반드시 피해야 할 낙상. 나이 든 환자들을 진료하는 전문의들이 몇 년 전부터 우려를 표하는 현상이 있다. 낙상 때문에 수주 동안 병원에 누워 있거나 움직이기 힘들어져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길어진 기대 수명이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 중 3분의 1 정도가 1년에 한 번 정도 심한 낙상 사고를 겪고 있고 낙상 사고 중 10%가 골절이나 다른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낙상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처방되고 있는 특정한 수면제가 가장 위험하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약 성분이 몸에서 분해될 때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 수면제의 효과가 아침까지 유지되어 잠에 취한 채 화장실로 가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고혈압약이나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에도 나이 든 환자들의 몸에 맞게 적정량을 처방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나 처방된 의약품들이 서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첫째로, 신체 조절 능력과 균형 감각을 키워야 한다. 재활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둘째로,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 빠르게 걷는 산책 외에 수영 같은 근력 운동도 좋다. 셋째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불안하고 정신이 혼미해질 위험이 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뇌세포가 비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때 물을 마셔주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로,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나이 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심각한 질병 중 하나다. 칼슘 섭취를 통해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한다. 노화를 늦추는 네 번째 조건. 끝없는 배움.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은 필수일 뿐만 아니라 배움은 실제로 엄청나게 재미있다. 우리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뇌세포들을 자신만의 지식과 경험, 생각 그리고 감정으로 프로그래밍한다. 놀라운 사실이 있다. 우리에겐 뇌가 꽉 찼어 더 이상 자리가 없어는 성립되지 않는다.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거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익히고 저장할 수 있다. 당연히 나이가 든 뇌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 부르는데 어제의 나의 뇌는 오늘이나 내일의 나의 뇌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회색 뇌세포가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른 세포들은 꾸벅꾸벅 졸거나 일종의 겨울잠을 자기 시작하고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도 녹이 슬거나 풀어져 버린다. 우리가 젊을 때부터 세포 사이의 연결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 머릿속의 소통망이 촘촘할수록 나이가 들어 세포가 죽거나 비활성화되어도 우리의 뇌가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상태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세포를 흔들어 깨울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배우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이다.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사람에 관한 것이든 다 마찬가지다. 당신 가족의 가계도여도 좋고 식물 키우기나 양봉 배우기 코스여도 좋다. 결정적인 것은 호기심과 그 호기심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즐거움이다. 정신적 민첩성을 유지하기 위한 작은 실천. 일기를 써보자. 길지 않아도 된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다. 핵심적인 단어를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글로 기록하는 동안 경험한 것을 눈앞에 떠올리게 되고 나중에 일기를 찾아서 읽을 때 다시 기억이 떠오를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며 일기에 기록한 사건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암산을 연습하자. 요즘 암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건 나도 잘 안다. 계산기나 스마트폰으로 너무나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 중에는 종이와 연필을 가져다 줘도 더 이상 곱하기나 나누기를 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처음부터 머릿속으로 세 자릿수 덧셈이나 뺄셈을 할 필요는 없다. 일단 구구단부터 시작해보고 점점 난도를 높여가자. 특히 욕조 안이나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다. 시를 외워보자. 친구 중 한 명인 유명한 뇌 연구자는 50세가 되고부터 시를 외운다. 시를 외울 때도 처음부터 긴 시를 외울 필요는 없고 한두 연 정도의 짧은 시부터 시작해보자. 암산할 때와는 달리 시를 외우다 보면 시인의 아름다운 생각을 감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보상까지 받게 된다. 메모를 곳곳에 붙여두자. 새나 꽃 이름 또는 가끔 보는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개념이 떠오르지 않으면 메모지에 적어서 매일 눈길을 두는 장소에 붙여놓자. 예를 들어 컴퓨터에 붙여놓거나 부엌에 있는 냉장고에 붙여놓자. 며칠 지나면 당신의 기억세포가 이 이름들을 틀림없이 잘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심각한 노인성 질환, 외로움.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 구별하기. 뒤로 물러나 숨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 자신인 경우가 많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상실을 경험한 이후에 말이다.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다. 그동안 여행을 다닐 여력도 없었으나 이제 여행을 다니기에는 너무 기력이 쇠했다. 친구들과도 다 소원해졌다. 그러다 보니 활동적인 삶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 외로움은 그냥 혼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나 역시 그렇지만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혼자서 창의적인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안을 가꾸고 머릿속도 정리하면서 알차게 지낸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을 마비시킨다. 무기력하고 모든 힘의 원천으로부터 차단되고 어두운 감정에 습격당하고 우울증에 걸린 것과 비슷해진다. 노화 연구 전문가들은 외로움을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간주한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외로움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일종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외로움은 정신적인 위축에 그치지 않고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먼저 다가가기. 당신이 조금 나이 들었을지는 몰라도 절대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오래 산 만큼 경험도 많을 테니까. 당신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필요하면 당신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빨리 배울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공동체 모임들이 있는지 놀랄 것이다. 강의부터 전시회, 문화포럼, 시니어 클럽도 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외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이런 기회들을 잘 이용해보자. 노년의 상실에 대처하는 것은 특히나 중요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거나 준비시켜 줄 수 없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 매일 대화를 나누고 같이 웃었던 사람,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너무나 많은 추억을 공유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잃는 아픔을 나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시간. 세상은 늘 그렇다고 말한다. 새로운 경험과 영향들이 지금까지의 경험들 위에 차곡차곡 쌓이면 실제로 2, 3년 후에는 달라질지도 모른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항상 열어두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뒤돌아봤을 때 고인과 함께했던 삶과 경험들을 커다란 선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게 되고 나이 들매 어두운 측면만 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젊음의 비결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질병과 치매, 남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 외로움과 소외, 그리고 자녀들에게 혹시 짐이 될까 걱정합니다. 왜 우리는 다가오는 앞날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일까요?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머릿속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기 나이를 애써 잊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면서 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잖아. 나이 들어서 이것해서 뭐해 같은 생각들로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호기심은 우리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애정어린 시각은 외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와 절제가 필요하겠지요. 우리가 그냥 자신을 놓아버리고 아무렇게나 산다면 이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관리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